아파트 단지 앞에 나타난 중년 남성. 젊은 남성 2명과 실랑이가 붙더니 이내 과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저 휘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휘방인지 아닌지. 오우, 씨발. 바로 부르는데 그러면. 왜 이분이 왜 방화를 하랬어? 저희 어머니가 협박해가지고. 불을 지르러 왔다는 남성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저항했고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로 체포됐는데요.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예,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제보 사건인데, 자, 화목했던 가족이 외삼촌 때문에 지금 풍비박산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분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어머니하고 동생도 가까운 곳에 사신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외삼촌인 거죠. 근데 그 외삼촌을 어머니가 또 아이 키우다시피 해서 결국에는 이 남매하고 이 외삼촌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답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부터 이 외삼촌이 나도 말년에는 제주도 내려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좀 불려야 되니까 목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식 투자하는 걸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게 주식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괜히 저기 뭐 외삼촌이 모아놓은 그 돈까지 날릴까 싶어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게 기분이 나빴든지 아예 연락이 끊겼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나다가 다시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자, 2천만 원을 빌려달라도 아니고 달라고 요구를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외삼촌이 이제 주식 때문에 왠지 갑자기 1년 만에 연락을 해서 2천만 원을 내놔라.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딱 잘라 거절을 했는데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다. 너희들 조카들한테 미안하지만 금액은 좀 달라졌습니다. 842만 원 보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그 어머니죠. 제보자 어머니. 그러니까 이 외삼촌한테 누나한테 병원비 같은 걸 대줬는데 이것을 내역을 정리해서 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아, 내가 니네 엄마한테 쓴 돈이 이 정도니까 예, 다시 근데 토해내. 임플란트 비용 그리고 뭐 허리 치료기 비용 등등의 돈을 842만 원이니까 좀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죠. 사실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냥 어쩌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해준 건데 외삼촌이 선물 같은 걸로 나중에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것을 돌려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외삼촌이 비꼬지 마라 내일까지 보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좀 황당합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걸 나눠서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삼촌은 막무가내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돼. 무슨 말이야. 내일까지 입금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 11시 43분경에 이 외삼촌이 제보자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저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너도 내 삶이 편치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 분명히 오늘까지 842만 원을 보내달라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릴까 봐서. 예. 출동한 경찰이 그 외삼촌을 경고한 다음에 정신병원에 강제를 입원시켰기 때문에 한밤의 소동은 저렇게 끝나게 됐던 것이죠.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줘. 자, 지금 이 사진의 앵글이 말이죠. 어딘가 이제 옥상 같은 데 올라서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을 보내면서 난 분명히 돈 보내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외삼촌 이 양반이 혹시 자, 아무튼 강제 입원이 되면서 그렇게 한밤의 소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시름 놨죠. 하지만 얼마 뒤 제보자와 가족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주행 비행기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왜냐면 그렇게 지냈던 사이가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한 모습을 저희가 처음 봤거든요. 그냥 티켓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설마 오진 않겠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이제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아침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자. 아시다시피 이 강제 입원 길어봤자 3일 정도잖아요. 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온 외삼촌이 제주도 엄마 집에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혹시 몰라서 가셨다는 거죠, 지금? 네, 외삼촌은 6월 22일 밤에 강제 입원이 되고 나서 25일에 퇴원을 했는데 제보자는 그날 외삼촌에게 돈을 보내고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건 사과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이 연락을 받고도 본인을 자극하지 말라면서요. 제주도에 있는 누나, 그러니까 제보자 어머니죠. 이 누나 아파트에 가서 몸에 불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겠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과거 이 가족들이랑 잘 지냈던 이 외삼촌의 돌변한 모습이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 실제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며칠 뒤인 6월 30일에 제보자는 사촌 동생, 이모의 딸에게 외삼촌이 다음 날에 제주도로 온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보자의 동생이 다음 날 아침부터 주차장에서 외삼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설마 외삼촌이 제주도까지 진짜 오겠어?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혹시 만에 하나 몰라서 엄마 집에 가서 아침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날 오후 진짜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전날 연락을 받긴 했어요. 내일 내려간다, 제주도 간다.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동생은 아침부터 있고 저는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제 휘발유통 들고 이제 택시에서 이렇게 딱 내리는 걸 이제 동생이 보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죠. 휘발유통을 옆에 놓고 있었고 가방에서 이제 뭐 찾고 있으니까 라이터다 해가지고 동생이 그때 이제 나 혼자 죽으려고 하는 건데 니네가 뭔데 이제 체포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이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혹시 뭐 긴가민가 하면서도 일단은 어머님은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동생은 그 집 앞에 주차장에서 아침부터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오후 2시에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표 티켓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오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긴장을 했는데 오후 4시에 외삼촌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놀래가지고 이제 외삼촌에 다가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저 큰 통을 들고 오니까 저게 뭔가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리려고 했었는데 가자마자 동생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있는 액체 통에 손을 뻗었습니다. 액체도 있었고 라이터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이 겨우겨우 제압을 했는데 가지고 온 액체는 신나였습니다. 겨우겨우 제압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막았는데 저렇게 제압한 다음에 경찰에 출동을 했거든요.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에서 외삼촌은 나 혼자 죽으려고 하는데 왜 니네가 이러냐, 니네가 뭔데 이러냐,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압한 당사자는 조카군요. 예, 조카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제보자는 예. 남편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니 나 혼자 죽는데 왜 잡아가냐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박 변호사님 진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한테.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있지요. 특수 협박죄예요. 위험한 물건, 뭐 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죽겠다,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고 7월 1일 날 체포되고 7월 3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고 지금 7월 7일에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아마 구속 사유 중에 뭐 범죄의 중대성 이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 피해자들한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던 그런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두려움은 뭐냐 하면 언젠가는 풀려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 나오게 되면 또 저런 일을 반복하지 하지 않을까. 특히 어머니한테 그러지 않을까. 더 앙심을 품을 수도 그 있는 두려움이 거잖아요. 좀 있다고 하고요. 좀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이 외삼촌한테도 자식들이 있다고 해요. 사촌지간이겠죠. 이 외삼촌이 이직행이 될 때까지 왜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답답하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처벌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수 협박죄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참 예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답답하네요.